안녕하세요. IT 전방송 토크IT의 세미나 구시 남자 고우성 PD입니다. 이제 대세가 되어버린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왜 DevSecOps라는 단어가 대두되고 있을까요? 애자일한 컨테이너 기반 개발에 보안을 자동화 프로세스처럼 접목시키려는 시도가 아닐까요? 보헤미아 탄주의 피처를 보면서 DevSecOps의 방향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DevSecOps를 말씀드렸었는데 결국 각각 부분에서 실행과 관리 영역에서만 보안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빌드 영역 쪽에서 앱을 개발 단계부터 굉장히 보안에 신경 써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 개발자가요? 아니면 누가? 운영자가 아니면 개발자가? 초기에는 개발자들이 사실은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되는데 네. 사실은 이제 플랫폼 팀이 생기는 구조로 많이 바뀌고 있는 추세에서는 기업에서 플랫폼 팀이? 그 플랫폼 팀에서 사실은 그 역할들의 일부를 가져와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VM웨어가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를 뒷부분에서 좀 말씀드리도록 자, 하겠습니다. 플랫폼 팀이라 하면 네. 지금 아직 뭐 생소한 단어일 수도 있거든요. 네네. 시청자들한테는. 네. 네. 이 일반 IT 운영팀이랑 네. 플랫폼 팀이랑 뭐가 다른 걸까요? 개념적으로? 뭐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기존의 운영자들은 하드웨어를 갖다 놓고 거기에 운영 체제를 올리고 네트워크를 연결해주고 그래서 뭐 가상 머신을 전달해주는 역할에서 끝나는 거였다면 지금은 플랫폼 팀은 사실은 이것들을 다 소프트웨어 정의 환경으로 바꾼 다음에 개발자든 누구든 API를 통해서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사실은 플랫폼 팀의 중요한 역할이죠. 그러니까 회의를 하지 않고 그냥 코드로서 그냥 한다든지 그렇죠. API를. 예, API를 가져다가 개발자가 알아서 자동화를 인프라를 해주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주는 것들이 플랫폼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스택들을 미리 구비해 놓고 API를 자유롭게 열어주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플랫폼 팀에 살 수 있어야 되고,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데브옵스 환경에서 굉장히 그런 팀의 역할들이 점점 중요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옵스 쪽, 그러니까 지금 현재 IT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이제 그 개발자가 네. 그런 거를 쉽게 하고 보안도 신경 안 쓰고 알아서 해주는 어떤 그런 이제 플랫폼 인프라를 잘 조성을 하는 것이 네. 되게 중요한 롤의 하나가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데브옵스라는 얘기에서 결국은 보안의 중요성을 얘기하면서 데브섹옵스라는 얘기가 나온 건데 거기서 이제 탄주는 그런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이 부분들을 제어하고 있는지 또 지원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개발 단계가 있을 거고요. 아마 실행 단계 두 가지로 나눠서 크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아마 이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시프트 레프트 보안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개발을 코드를 만들어서 실제 프로덕션까지 넘어가는 전 단계가 여러 개 있을 텐데 어느 단계에서 보안에 대한 것들을 체크하고 점검하고 하는 것들이 가장 효율적이냐 봤을 때 이미 프로덕션까지 넘어간 상태에서 어떤 취약성을 찾아낸 다음에 그것들을 다시 수정하는 것들은 굉장히 고비용이 드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최근 얘기하는 부분들은 개발 단계부터 굉장히 보안을 고려해야 되고 보안 취약성이 없는 형태로 개발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보안이 왼쪽으로 와야 된다. 맨 왼쪽에? 그래서 시프트 레프트군요. 예, 개발 단계에 가까운 쪽에서 이미 보안에 대한 부분들이 커버가 돼야 된다는 관점에서 저희가 시프트 레프트 보안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물론 그 말씀에는 너무나 공감이 가요. 개발 단계부터 하면 되게 좋겠죠, 보안을 네네. 고려하면. 근데 일반적으로 개발자들이 네. 보안 잘 신경 안 쓰잖아요. 그 사람들 취향이, 예. DNA가. 네네, 맞습니다. 어떤 식으로? 네. 하고 싶어 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사실은 하지 않는 게 효율성 측면에서 좋은 거고요. 예, 그런 측면을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이제 그 부분을 뒤에서 말씀드리게 될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플랫폼 팀, 보안 팀으로 약간 역할이 넘어와야 되는 상황이 있는 거죠. 런 단계는 오늘 뭐 자세히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러닝 단계로 가게 되면 특히나 마이크로 서비스로 넘어가면 서비스 통신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는데 그런 환경에서 보안, 뭐 인증서도 포함한 보안, 네트워크 트래픽에 대한 제어, 트레이싱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그러면 구현해서 수집할 거냐가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그럼 각각 코드에 그걸 하기 위한 모듈을 박아낼 거냐 굉장히 어려운 얘기고 그렇죠. 네. 관리도 어렵기 때문에 최근에는 뭐 서비스 메시라는 개념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만 결국은 사이트카 개념으로 코드 옆에 붙여서 거기서 모든 것들을 핸들링하는 구조를 많이 얘기하고 있죠. VM에도 역시 그 구조를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제 개발 단계, 빌드 영역 쪽에 포커스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우스엑옵스 전 플로우는 사실 더 훨씬 많을 겁니다. 굉장히 복잡하겠지만 몇 가지 영역을 좀 축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개발자들은 어쨌든 어떤 자기만의 아이디를 가지고 개발 환경을 만들어서 거기에 개발들을 수작할 텐데 코드를 만들어서 커밋하게 되면 결국 CI 툴에서 그것들을 머지하는 과정들을 하실 겁니다. 여기 물론 기본 테스트 과정들이나 다 이런 게 있겠죠. 결국은 최종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됐을 때는 결국은 컨테이너 패키징, 결국 이미지화하는, 컨테이너는 이미지로 돌아다니는 거기 때문에 이미지화하는 과정들이 필요할 거고요.
그게 끝나면 갖다 쓸 수 있게 저장소, 이미지 레지스트리에 그걸 또 올리는 과정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 레지스트리에는 회사 내에서 개발한 컨테이너만 꼭 이미지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픈소스가 좋은 게 많기 때문에 갖다 써야 되는 것도 많죠. 그래서 여기다 갖다 넣어야 될 텐데 오픈소스의 이미지를 갖다 넣어주는 과정들도 또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미지 레지스트리가 뭐 어떻게 보면 프라이빗하게 구성이 되는 형태. 그래서 완성된 이미지 레지스트리에 이미지가 올라가 있다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디플로이 하는 컨티뉴 디플로이를 통해서 쿠버네티스와 같은 인프라 환경으로 배포되는 구성을 가져갈 거고 최종적으로는 사용자가 애플리케이션 사용하는 기본 구조가 이렇게 될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많은 부분이 생략되어 있고요. 뭐 테스트 스테이징 과정에 넘어갔다 테스트하는 승인 과정 이런 거 생략되어 있지만 보안적인 관점에서는 제가 이 부분들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을 좀 축약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VM웨어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각각 보시는 것처럼 제품명을 다 보실 필요는 없겠지만 패키징하는 영역, 레지스트리 영역, 그리고 오픈소스 이미지를 제공하는 영역 쪽에 각각의 저희가 솔루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간단히 하나씩만 보면 애플리케이션 패키징 영역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자들은 코드를 만들어서 코드 커밋을 하죠. 그러면 이제 이게 머지돼서 결국은 이미지를 만들어야 컨테이너 쿠버네티스 환경이라면 이미지화해야 되는데 그 과정들을 기존에는 전통적인 방법은 닷거 파일이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 안에 그런 스택들을 다 하나 정리한다. 개발자가 그렇죠. 직접 하셨죠. 그렇게 해서 만드는 과정이었는데 이게 프로덕션으로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무슨 문제가 있냐면 개발자마다 스타일이 다 다른 거죠. 그렇죠. 갖다 쓰는 스택들이 다 제각각이고 버전이 다 상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경우에 따른 그럴 수도 있겠죠. 어떤 특정 기능, 뭐 개선된 기능을 써야 되긴 그럴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됐을 때는 사실은 보안만 하더라도 보안 관점에서 문제 있는 그 버전들을 찾아내서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구조가 그렇죠.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결국은 자동화도 필요하고 이런 데이터 오퍼레이션 특히 보안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형태의 이미지를 만드는 프로세스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런 것들을 여기 이제 빌드팩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이미 오랫동안 얘기가 되어 왔던 부분입니다. 저희도 그냥 빌드팩 기반으로 갖다 쓰는 구조고요. 기본적으로 개발자는 아까 말한 코드만 커밋하면 끝나는 구조입니다. 그 이후에 그것도 커밋을 하면 네. 빌드팩에 있는 것이 자동으로 뭔가 거기다 들어간다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오. 예를 들면 자바로 개발을 했으면 네. 뭐 자를 예를 스프링부트의 것들을 기반으로 개발이 됐다 그러면 스프링부트에 관련된 빌드팩이 자동으로 갖다 붙는 구성인 거죠. 아, 네. 고 랭귀지로 개발을 했다 그러면 역시 고에 대한 그 빌드팩이 자동으로 붙는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드팩 안에 있는 컴포넌트들은 이미 검증된 컴포넌트들이겠죠. 예, 그죠? 맞습니다. 네. 이것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럼 저 빌드팩을 관리하는 것은 저건 사람이 하는 거고 저건 이제 어떻게 보면 아까 플랫폼 팀 아니면 예. 옵스 팀이 네. 하는 거겠네요. 예, 저거는. 이미 오픈되어 있는 빌드팩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네. 것들을 잘 가져다가 만들고 또 별도의 또 만들어야 되는 과정들도 있고 내부적으로 만드는 과정들도 있겠죠. 어쨌든 이런 표준화된 일단 코드를 보게 되면 코드에는 결국은 어떤 것들의 기반으로 만들어졌다는 메타데이터들이 있게 되는데 그 메타데이터들을 읽어서 결국은 디펜던시가 있는 부분들을 갖다 붙여서 자동으로 이미지를 만드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OCI라고 얘기하는 오픈 컨테이너 이니셔티브, 그러니까 표준화된 컨테이너 이미지를 만들어줘서 어디에나 배포될 수 있는 네. 환경들을 만들어줍니다. 그 앞으로 이제 데브세곱스로 가게 되면 결국 이제 IT 막 이렇게 어떻게 지금의 IT 운영 쪽에는 보안 쪽에 있는 분들은 저 빌드팩 네. 저런 인프라를 예. 잘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겠네요. 예, 맞습니다. 이제 플랫폼 팀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개발자는 코드에만 치중할 수 있는 그 대신 나머지 거버넌스는 이쪽에서 가져가는 구조가 될 거고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 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게 보안 취약점이죠. 보안 취약점이면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잖아요. 최근에도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네.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느냐는 부분인데 이것들이 앞에 있는 이미지들이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결국은 개발자들한테 다 이 버든이 넘어가는 겁니다. 당신이 보안 취약성에 스캔하는 툴들은 많이 있거든요. 스캔한 다음에 그러면 각각 개발팀에 다 작업을 다시 해줘야 되는 거죠. 도커 파일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 환경이지만 그런 것들을 플랫폼 팀에서 현재 대응할 수 있는 게 나왔다고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자바의 어떤 취약성이 발견됐고 자바의 컨테이너 빌드팩에서 네이티브 빌드팩에서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가 할 수 있다면 그것들을 쉽게 중앙에서 찾아내서 중앙에서 리플레이스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런 보안 취약성에도 쉽게 대응할 수 있는 구조가 단순히 자동화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보안 취약성에도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빌드 서비스를 통해서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플리케이션 카탈로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픈소스 이미지를 되게 많이 가져다 쓰시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만 해도 이게 다가 아니죠.
여기 있는 컴포넌트 가져다 쓸 때 검증돼 있는 이미지를 갖다 쓰기 원하실 거고 이것도 버전화도 계속 되기 때문에 그 버전에 맞는 것들을 좀 검증된 형태, 보안 취약성도 다 검증되어 있는 형태에 가져다 쓰기를 원하실 텐데 그것들을 제공하는 사스 서비스가 이제 비트남이라는 회사가 있었고 현재는 VM웨어가 그걸 인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도 바뀌어서 탄주 어플리케이션 카탈로그라는 형태로 제공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프라이빗 레지스트리를 만드실 때, 이미지 레지스트리 만드실 때 개발된 것뿐만 아니라 이런 오픈 소스에 대한 것들도 같이 포함하실 때 이런 것들을 이용하시면 보안적으로 문제없는 이미지를 가져다 쓰는 것들이 좀 더 자유롭게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말씀드리면 아까 이런 과정을 겪어서 결국은 배포되는 과정까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은 전 과정에서 보시는 것처럼 보안에 대한 고려사항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컨테이너 패키징 할 때도 검증되어 있는 빌드팩을 가지고 중심으로 만들고 어떤 취약성이 나왔을 때 그거를 중앙에서 리플레이스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 패키징 레벨에서 하실 수 있고 이미지 레지스트리는 페이지로 말씀드리진 않았습니다만 하버라는 걸 저희가 리딩하는 오픈소스 프로젝트고 여기 같은 경우도 이미지를 스캔해서 문제가 없는지 검증하고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디지털 설명까지 이미지에 내리는 그런 구성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주 어플리케이션 카탈로그를 통해서 안전한 OSS, 오픈소스 이미지를 가져다 쓰는 환경까지 만들어 드리기 때문에 빌드 과정에서 저희가 전체 과정을 다 여기 표시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되게 중요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탄주를 통해서 특히 보안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요즘 이제 어쨌든 간에 국내에서도 뭐 쿠버네티스 많이 쓰니까 컨테이너 많이 하니까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이런 절차대로 네. 국내도 많이 하고 있나요? 아니면 이거 어떤가요? 궁금해요. 가야 될 방향인 거죠. 방향인 왜냐하면 거예요? 뭐 이미지 레지스트리 같은 경우는 하버도 많이 쓰시고요. 네. 하버는 오픈소스기도 하고 VM웨어가 서포트하기도 하고 하지만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굉장히 뭐 자동화 부분까지 안 가 있는 곳도 많으십니다. 근데 방향성이라는 거죠. 앞으로 계속 지향하는 것들은 개발자는 코드에만 신경 쓰는 구조가 돼야 되고 결국은 이 플랫폼 팀의 역할이 되게 중요해질 거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중앙에서 거버넌스를 가지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에 도와줄 수 있는 툴들이 저런 탄주 빌드 서비스나 탄주 어플 카탈로그 이런 것들이 이런 역할들을 좀 보완해 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식으로 돼야지 진정한 어떻게 보면 컨테이너 보안이 네. 뭐 확립될 수 있겠네요. 네네. 그러니까 CI/CD도 아마 뭐 세션들 딴 거 들어보시면 보안 취약성을 스캔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찾아내는 것들은 많이 하시는데 그걸 어떻게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느냐는 구 방식으로 다커 파일을 하는 방식으로는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빌드 서비스를 가지고 하시는 것들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